자, 동동의 제목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동동 이 소리예요. 동동 이 소리. 의성어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얘도 후렴구부터 찾아보자. 후렴구 어디? 아으동동다리, 아으동동다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후렴구의 효과를 당연히 써주셔야 돼요. 앞에서 정리했던 거 후렴구 효과를 집에 가셔서 써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똑같아 가실이랑. 근데 아으동동다리는 전혀 해석되는 부분들 하나도 없지. 아까 대평성대는 좀 해석이라도 좀 됐어. 아유 평화롭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뭔가 임금 앞에서 임금의 송축이라던가 임금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어디 있냐면 요 1년에 나와요. 자, 이 1년의 어느 부분? 1년 자체가 임금에 대한 송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궁중음악의 특징이 있는 거죠. 여기 빼고는 궁중음의 특징으로서 임금 앞에서 불렀다라는 특징만을 잡을 게 별로 없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어떤 또 님에 대한 얘기. 그럼 1년부터 좀 해석을 해보면 자, 덕이란 거, 복이란 거 되게 좋은 가치들이지. 덕은 곰배에 밭 잡고 잡다라는 표현을 뭐 보이네. 아까 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객체 높임 선어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밭이다. 이렇게 바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바치는 대상도 높은 대상이죠. 이 곰배라고 하는 거는 뒤에라고 하는 표현인데 뒤에 바친다고 선생님 뒤가 높임의 대상인가요? 그래서 여기를 신령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적 존재인 신령님에 바칩니다. 덕은 신령님에게 바칩니다. 복은 이거는 앞에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서나무라미 잡이 들어가서 바치는 대상이 높여줘야 되지. 그럼 내 앞에 있는 누구? 임금에게 바칩니다. 덕과 복, 임금에게 바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나으라 하옵니다. 이거는 바칩니다. 바치러 오십시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임금님에게 복을 바칩니다. 다들 임금님한테 복을 바치러 오세요 라고 하면서 임금님에 대한 어떤 송축, 안녕을 기원하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혀 내용과 관계없는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그런 현상이라고만 보면 돼요. 크게 해석 안 해도 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정월. 정월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달일까? 정월. 보름달? 정월 대보름? 몇 월 달이야? 정월 대보름은 몇 월 달에 있어? 9월? 10월? 예, 추론해보자. 자, 2월, 3월, 4월 이렇게 오는데 설마 정월은 예, 이거 추론 안 돼? 밑에 2월, 3월, 4월. 어? 그래, 1월. 1월이잖아, 이거. 응, 1월 15일. 어?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자, 여기도 이제 고전 문법 하나 들어갈게요. 자, 요 시옷을 봅시다. 자, 이 시옷을 옆에다가 쓸 건데, 자, 이 시옷 같은 경우는 관형격 조사예요. 얘는 나중에 배울 거라서 자세하게 하는 거야. 안 배울 때는 자세하게 안 하지만 배울 때는 자세하게 하는 게 나의 목적. 관형격 조사인데 이 관형격 조사가 뭐뭐의로 해석하면 되거든. 자, 이 관형격 조사 이 의는 누구한테만 쓰냐면 무정명사한테만 쓰여요. 아, 또 무정명사는 뭐야? 무정명사는 감정이 없다라는 의미. 그래서 식물 혹은 사물한테 붙여요. 선생님 식물 감정이 있는데요. 걔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문법적으로는 없다라고 봐. 그럼 감정이 있는 반대되는 개념은 유정명사. 유정명사는 감정이 있다라고 해서 인간, 사람과 동물을 의미해요. 문법에서는. 근데 문학에서는 다시 문학으로 와. 문학에서는 감정을 지닌 존재는 누구로만 보지? 인간으로만 보지. 그치? 그래서 감정이 있는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의인법을 했다라고 찾아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자, 어떠한 그 범주마다
기준마다 문법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 문학 기준에서 얘기하는 그런 범주들의 감정을 지닌 존재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편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 무정명사에만 붙이는 건데 봐봐. 정월의 날인물은 냇물이에요. 자, 무정명사 맞지? 정월이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옷을 붙일 수 있는 거고 무정명사 외에도 아주 절대자한테 붙여요. 절대적 존재. 임금이라던가 혹은 신한테들 이렇게 또 붙여요. 자, 근데 이 시옷이 지금 현대국어로 영향이 끼치는데 혹시 사이시옷 표기 기억나니? 이게 어떤 사람? 사이시옷 표기로 연결이 되는데 내가 사이시옷 표기 할 때도 이거 안 가르쳐 준 이유가 그때 이것까지 가르쳐 줬으면 여러분들 아주 머리 터졌을걸? 그치? 근데 사이시옷 표기에서 봐봐. 나무의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써? 그치? 나뭇 가지라고 하지. 이때 사이시옷이 이 잔재가 남아서 그래. 그럼 한번 봐봐. 나무의 가지. 나무는 그럼 유정명사야, 무정명사야? 무정명사네요. 연결되지. 그래서 사이시옷을 쓰는 거예요. 오, 그랬구나. 근데 굳이 예전에 몰랐어도 돼. 맞춤법 할 때는. 이어서 자, 고깃배랑 서로 느낌이 다르지. 고깃배는 누구의 배야? 동물의 배죠. 고깃배는 고기를 잡는 배지. 자, 무정명사한테 사이시옷을 붙여주죠. 그런 느낌이 있구나. 둘 다 고기의 배, 고기를 잡는 배 이런 식으로 해석은 되겠지만 무정명사한테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느낌이 있어.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 자, 이 시옷이 여러분들 2학기 때 나와요. 이 시옷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두루두루 알아놓으면 나중에 또 연결될 거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다시 와서 정월의 날인물은 아유 감탄사 어저 녹저 하는데 어저 녹저 어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녹다라는 의미겠네. 녹저는 물이 녹아요. 물이 녹는다고 1월에 자 여기부터 다시 또 정리. 우리 고전의 세계관을 좀 배울까? 고전의 계절감. 고전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가 봄으로 봐요. 네? 1월부터 3월이 봄이라고요? 음력 생각해봐. 우리 구정 언제 있니? 보통 한 2월쯤에 있지. 날이 풀릴 때쯤 있지. 그때부터 우리 옛날 선조들은 봄으로 생각했어. 그때부터. 그리고 4월부터 5월, 6월까지가 여름의 세계관이고 7월, 한참 더울 때 아니에요? 아니. 음력으로. 9월까지가 가을이고요. 10월부터 12월을 겨울로 봐요. 이게 고전의 계절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정월 1월에 물이 녹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봄이 됐으니까. 정원의 냇물은 물이 얼고 녹고 하는데 자, 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시옷은 의라고 하면 되지. 누리의 가운데, 세상의 가운데 세상이라고 보는 거는 우리 예전에 무슨 새누리당이 있었던 거 알아? 정당 이름에서 새누리당 그때 누리예요.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누리 가운데 나곤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몸이 홀로 니어다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니어다라는 표현. 이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른데 지내다, 살다, 가다 약간 유사한 의미들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자, 여기 앞에서도 나곤이랑 요 내어다 요 의미들 어휘들의 유형들을 보면 고전 어휘들을 보면 우리 지금 현대 어휘야 되게 세분화되고 자세화됐지만 옛날 말들은 좀 투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하나로만 그냥 통합이 돼버려. 나다라는 거는 태어나다도 있을 거고 어디 밖으로 나가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들로 해석이 되고요. 여다라는 것도 이 가다의 의미. 근데 내가 삶을 가고 있는 상황, 내가 인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지내다라고 해석이 되고 누구와 함께 어디선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상황의 장소, 살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다라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들이 따로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분화시킨 어휘들의 하나의 상위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휘들이 좀 투박해. 사투리 보면 좀 그러지 않니? 사투리 보면 좀 투박하게 전달하는 거 있고 예전에 혹시 언젠가 제가 그 뭐냐 응답하다 그거 보여주지 않았나? 방송고 안 보여줬나? 보여줬네. 그때 그 고하다가 자 만나 같은 단어를 계속 써버리지. 근데 의미가 다 달라져. 그렇게 하나의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전 어휘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 근데 아주 대표적인 단어니까 봐주시고요. 그럼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정월의 물은 이제 얼고 녹고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홀로 지낸대요. 어떤 감정이 드러나요? 나 혼자 지내요. 외로움이 드러나죠. 외로운 감정을 얘기하려고 했고요. 앞서 요 정월에 냇물이 얼고 녹고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고 녹는다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님이 녹여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내 마음을 녹여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대요. 뭐 큰 의미적인 차이는 없지만 님이 녹여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녹여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외로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연현상과 대비되는 마음이죠. 자연현상은 얼고 녹고 하는데 나는 혼자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자연현상과의 대비되는 외로움을 얘기를 했어요. 자, 2월로 넘어갑시다. 자, 2월에 보름의 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15일을 보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유, 높이는 높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 높이, 켜는 켜다. 높이 켜져 있는 등의 불, 등불. 등불도 합성어잖아. 그리고 등도 어떤 등이라는 건 이렇게 걸어두는 걸 등이라고 얘기를 하지. 거기에 불 같다. 무정명사에 시옷이 붙은 그 표현이네요. 자, 옆에다 문법도 정리할게요. 요 불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와 풀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얘네들이 지금은 불, 물, 풀로 발음이 돼요. 자, 어떤 의문이 어떤 의문으로 바뀌었니? 의문이 우 의문으로 바뀌었지. 근데 의와 우는 의문체계에서 의문체계 기억나? 우 어디 있는지? 키위 제외 금붕어 좋아 기억나니? 혹시 했던 사람들 금붕어 좋아, 금붕어 좋아 같은 고모음의 후설 모음이지만 무슨 모음의 차이가 있지? 평순 모음이냐 원순 모음이냐의 차이밖에 없죠.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 했는데 나랑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평순 모음에서 원순 모음의 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요? 평순 모음으로 발음해요? 원순 모음으로 발음해요? 원순 모음 화가 된 게 현대국어. 옛날은 원순 모음화가 없었어요. 그런 의문적 차이 볼 수 있겠죠? 이게 나와요. 2학기 그 기말고사 때 늦어도 기말고사 때 나와. 빠르면 중간고사 때 나와. 물풀. 자, 그런 등불다워요. 누가 그런 등불다울까? 자, 만인. 자, 만인이라고 할 때는 이때 만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 우리 고전에서 숫자가 가장 높은 건 만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나? 아주 많은 사람을 빛을 지시셨다. 요 짓 혹은 짓 얘들아 이런 단어들은 모습이라고 해석되는데 이거 처음 나온 단어 아니라는 거 알아? 저번에 우리 찬기파란가라고 하는 프린트 혹시 갖고 있니? 찬기파란가 보면은 여기에 기랑의 지시올시 스프리아 기랑의 짓 모습과 같은 이라고 교재에 없는 프린트였어요. 이거 교재에 없는 해석으로 했기 때문에 기랑의 짓 모습이라고 해석했던 요 모습 요 부분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자, 요 부분이 여기서 또 나왔어.
여기서 그런 짓이셨다,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모습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모습을 지니셨다, 모습이다. 어떤 모습이래요? 많은 사람들을 비춰줄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라서? 등불이라서. 누굴까? 님이겠죠. 자, 님이고요. 그 님의 어떤 모습? 어떤 인품을 찬양하죠. 임의 인품을 찬양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니까 1월 달 이야기, 2월 달 이야기 보니까 전혀 요 처음에 여기를 우리는 송도라고 얘기를 하는 요 부분인데 가장 처음에 이 부분만 내용이 이상하지. 갑자기 임금이한테 임금님 복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되게 이질적이죠. 여기만 아마 따로 떨어지고 이 정월 노래부터 2연부터는 노래가 이제 정상적인 어떤 감정에 대한 노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불이라고 한 거는 님을 의미하는 소재예요. 이런 소재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 정리해 주시면서 봅시다. 자, 이제 3월 갑시다. 3월 나면 3월이 되면서 개하다라는 거는 피다라는 거예요. 열리다, 개다, 오픈하다. 아으, 만춘. 얘들아, 춘인데 앞에 만자가 있거든. 만자가 아주 충만하다. 가득 찼다라는 거야. 3월인데 가득 찬 봄이래. 얘들아, 우리 3월 되면은 이제 봄의 시작은 우리 지금 시대고, 이때는 1월, 2월, 3월이니까 아주 끝 봄을 얘기하는 거겠죠. 3월에 도래꽃이여, 이 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 국어에서 꽃이라고 해석하고요. 도래꽃은 그냥 진달래꽃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이거 그냥 고유명사니까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아니니까 그냥 진달래꽃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3월에 그 진달래꽃이래요. 진달래꽃 아주 예쁘게 피었나 봐요. 근데 그 진달래꽃은 남이 부러워할, 자, 짓을이란 건 또 모습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모습을 기녀, 구겨우면 안 됐어요. 지녀 나셨대요. 태어났대요. 누가? 님이겠지. 님이 이미 아주 남들과는 다르게 아주 부러워할 모습이래. 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고요. 자, 님을 또 진달래꽃으로 지금 비유해서 쓰고 있어요.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월로 갑시다. 4월 되니까 아니 잊어라는 표현은 아니 잊고 잊어버리다. 아니 잊었다는 건 잊지 않았다는 거지. 잊지 않고 오실 곧꼬리 꾀꼬리 새요. 꾀꼬리 새는 4월 되니까 안 입고 왔대요. 근데 무슨다는 무슨 일로 녹사라는 이 표현이 녹사라는 거는 고려시대 벼슬이에요. 벼슬 관직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려시대 벼슬은 우리 남자 여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남자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님은 남자겠구나. 기다리는 이 노래는 여성적 화자겠구나. 자, 무슨 일로 녹사님은 날을 잊고 계신가요? 계신디요? 아이고, 꾀꼬리는 오는데 님은 왜 안 오지? 갑자기 꾀꼬리를 보고 나서 이 화자의 감정이 환기되고 있죠. 어떤 쓸쓸함이 환기되고 있죠. 어라, 꾀꼬리를 보고 이런 감정이 들었대요. 어떤 외로움의 감정이 들었어요. 이 꾀꼬리는 그러면은 뭘까? 어떤 객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다시 플레이물을 적자. 객관적 상관물. 어떤 대상을 보고 불러 일어나는 그 감정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도로만. 자,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도 그러니까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꾀꼬리를 보면서 저 꾀꼬리는 왔는데 왜 님은 안 와요? 이런 느낌이지. 대비가 일어나고 있죠. 꾀꼬리와 나와의 대비. 님과의 대비. 님은 안 오네. 꾀꼬리는 왔는데 대조가 일어났죠.
자, 5월달 갑시다. 여기부터는 조금 다른 게 5월 5일은 얘들아 무슨 날이야? 음력 얘기하는 거다. 음력 5월 5일은 단오를 얘기해요. 단오. 막 씨름하고 이렇게 명절이잖아. 우리 단오 명절이에요. 그걸 우리가 수린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아침에는 약을 먹으세요. 약. 근데 이 약은 어떤 약이냐? 즈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숫자 1000을 의미하는 우리 고유어예요. 100을 의미할 때는 on이라고 해요. 지금 쓰진 않죠? 그러니까 사라진 언어예요. 해를 즈문해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겠지. 천년을 장존하다 길게 살다 장수하실 약이라 잡노이다 잡다라는 거는 내가 바치는 대상이죠. 높여주는 대상.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님한테 바치는 거네. 그럼 이 약은 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나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어떤 사물이죠. 그런 의미가 있죠. 사랑 표현은 님 오래오래 사세요, 만수무강하세요 라는 이런 사랑 표현을 하는 의미가 담긴 소재죠. 이거 먹고 죽어 이런 건 아니니까. 1000년 동안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오래 사실 약입니다. 어떤 님의 만수무강이네. 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자, 내용 잠깐만 보면은 갑자기 이제 5월 5일이라고 하는 우리 단오 날에 나오는 이런 풍습들이 나와요. 지금 월령체 노래, 이 월령체 노래라는 거는 달마다의 노래예요. 1월, 2월, 3월, 4월의 노래가 있어서 월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형태를 가진 월령체 노래는 이 동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매월 아주 중요한 풍습들이 몇 군데서 나와요. 그런 것들도 이제 내용상의 특징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내용 보니까 앞에서 외로움 얘기하다가 갑자기 만수무강을 기원하니까 각 연마다 좀 흐름이 일정하게 이어지는 것 같니? 아니면 좀 끊기는 느낌이니? 아까 가시리랑 비교해봐. 가시리는 각 연이 좀 스토리 라인이 잡히지. 님 가시겠습니까? 나 버리고 갈 거야. 아이고 나 어떻게 살아. 그렇지만 님 내가 보내줄 테니까 바로 오세요 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느껴졌지만 동동은 그런 흐름이 아니라 각각이 따로 놀고 있죠. 자, 각각이 따로 논다. 우리 아까 연마다 나뉘어진다. 분연체다라고 얘기를 했죠. 분연의 그 느낌이 여기서 계속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연이 쭉 이어지고 있지? 연장체 이런 단어들을 계속 기억해주면 좋아요. 넘어갑시다. 6월, 12월까지 할 수 있겠다. 좀 더 가봅시다. 12월까지는 가야지.